역학과 인생관. 이번 장에서는 역학과 인생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대체 이 역학이라는 것과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유용하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이 글자 모양에서도 그렇지만 음양이라는 해와 달이 서로 조합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도마뱀이 생긴 모양을 그대로 상영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음양의 순환성입니다. 음양이라는 문자로 쓰니까 좀 어려운데 전혀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운동과 양운동이 대자연은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양운동은 밖으로 자꾸 튀어나가고 부풀려지는 것이라면 음운동은 당기고 줄어드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운동과 양운동을 대자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기운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콩쥐를 괴롭히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봄에 광주리를 하나 주면서 저 밤나무에 가서 밤을 좀 따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콩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나무 옆에 가서 밤나무를 붙들고 울어야 합니다. 왜 밤나무에 밤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봄에는 무슨 운동을 합니까? 산에 가보니 풀이 나는 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열매가 잘 안 맺히고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운동을 하니 콩쥐를 곤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봄에 밤나무에 가서 밤을 따오라고 하면 밤나무에 밤이 있어야 밤나무인데 봄에는 밤을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의 만물이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웁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어떻게 합니까? 가을에는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가을에 산에 가니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이 대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기운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름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참 찝니다. 그래서 더위는 무슨 더위입니까? 찜통 더위로 막 찌는 것입니다. 찌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그마한 감이 자꾸 찌니까 부풀어집니다. 밥을 할 때만 찌는 것이 아니라 대자연도 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찌니까 자꾸 부풀어지는 운동을 하고 밖으로 자꾸 커집니다. 커졌다가 가을에 뭐가 맺힙니까? 서서히 식으면서 굳어집니다. 그래서 또 콩쥐를 곤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을산에 가서 쑥을 캐오라고 하면 됩니다. 산에 가면 분명히 풀이 있는데 철이 아니므로 쑥을 캘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철의 기운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봄바람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을바람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봄바람과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봄바람과 숨을 벌렁벌렁 쉬고 마시면 몸 안에는 어떤 기운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봄 기운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가을 기운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기운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봄 기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몸에도 천지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천지로 하면 지구 반대편은 반대 계절이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운동을 하고 있을 때 몸 안에는 봄운동이 실해지고 목기가 강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을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을은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기운입니까? 금의 기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름은 더운 기운이므로 불기운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겨울에는 전부 다 움츠립니다. 움츠려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자문에도 나옵니다.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숨는다는 추수동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숨어서 엉기어 있는 이 기운을 물기운이라 하자고 한 것입니다.